정치인도 그냥 상품과 같아서 처음에 이렇게 새 제품이 딱 들어오면 바짝바짝 윤이 나고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정치인은 계속 구르는 거거든요. 구르면서 상처였기도 하고 또 헌게돼 있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바짝바짝 빛이 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신품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신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상처를 입고 계속 흠집이 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흠집이 멋있게 나야지. 한 위원장처럼 저렇게 발언하잖아요. 저게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요. 예전에 그렇죠. 발언한 거 다 동영상으로 남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발언할 때마다 그 동영상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할 거야.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가 좀 창피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핵심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이 MBC 일기예보 숫자 1 얘기인데 좀 과했죠. 왜 이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사설로 썼잖아요, 조선일보가. 비판했어. 물론 사설로 쓰면서도 문재인 정권처럼 하지 말라는 이상한 코드를 넣었지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구독자와 그다음에 보수 유권자층의 그 나름대로의 니즈를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편도 창피하다고 한다, 지금. 그 코드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영주 의원 영입하면서 한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부메랑이야. 내가 볼 땐 김영주 의원 입당에 무슨 명분이 있다고 그거 막 죽게 세우면서 뭐 중도 확장이니 뭐니 뭔 중도 확장이에요. 제가 볼 때 중도 확장 절대 안 되는 지역구야. 저 거기 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다른 데 살다가 영등포 갑으로 이사 갔더니 거기서 난리가 나고. 근데 영등포 갑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 김영주 부의장 처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쓰거나 그 내용을 넣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다 썼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건 부적절하다. 아무리 민주당에서 무슨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뭐 해도 그걸 다 인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다 썼어요. 국민들 보는 시선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막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지금 전략공천 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 영등포 갑의 김영주 의원 전략공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감동할까요? 그걸 보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등포 갑의 유권자입니다, 제가. 네. 그리고 그 임종석 전 실장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고 또 다음 지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뭐 당에 남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하고 만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잠깐만요. 그리고 보류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잔류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까 동아일보 분석을 보면 전해철,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계 의원들이 살아 돌아올 경우에 이들을 비롯해 당내 86그룹과 손잡고 반명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후위를 도모한다는 거네요. 야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요. 최근 이어진 공천 파동 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고 그때 당내 새로운 구심점이 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임종석은 그러면은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면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이고 당의 결정을 수용을 안 하면은 배신자고 뭐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정치적 계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일 테고 여당 공천에 대해서 아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보여줘가지고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당 공천의 다양한 모습 중에 경향신문이 오늘 기사 쓴 게 재밌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임종석 얘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경향신문 기사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박근혜 변호, 도태우, 유영하 등판 탄핵의 강 되돌아온 여당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왼쪽에. 왼쪽에 저 기사인데 저 기사의 경우에는 이 여당이 공천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사람 중에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총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태극기 변호사 이렇게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지금 이 두 사람을 찝어가지고 이게 뭔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어요. 송석준 의원하고. 대구 달서갑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기면은 두 사람이 세트로 지금 야 태극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국민의힘의 또 다른 퇴행적인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저께는 이제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물갈이에 실패하는 그러한 국민의 공천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아주 극우적으로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주목을 한 게 중앙일보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터뷰가 실린 부분이에요. 예. 네. 선관위원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관위원장도 이제 중선관위원장이 있고 동네에 이제 구 단위의 선관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예. 네. 본인이 판사 출신이어서 구 단위의 선관위원장을 이제 해보고 선관위원을 해보고 이랬다는 건데 직접 가서 해보니까 하는 일 없고 뭐 밥이나 먹고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근데 아니, 행안부 행안부 장관이 장관이- 이런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 웃긴 사람이죠. 아니, 근데 장관인지 우리 아닌지 위원장님을 헷갈리는 장관으로 사람이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지금 가급 선관위를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되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 이걸 또 타이틀로 뽑은 건 뭡니까? 실제 잃어봤더니 선관위원장은 바지 사장이란 말에 공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봉하는 거지. 제가 속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문제적이라고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총선 때였죠.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명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죠? 종합을 하면은 예. 그래서 물어봐요. 이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이어서 네. 별명이 투머치 토커. 예. 투머치 토커인데 굉장히 말이 빠르고 말이 많은 분인데 예. 그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라고 하면서도 사전투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부정한 투표지가 양산될 우려고 다음은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우 유튜브에서 보는 주장인데 이렇게 장관 인터뷰로 써도 됩니까? 그 행안부 장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투표지를 지금 사전 투표용지를 그냥 프린트를 할 때 날인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를 주장했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장단을 맞춰줘서 사전 투표를 안심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 정부 여당이 극우 쪽으로 쏠리는 그런 가닥을 지금 잡고 있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그 또 신호를 주고 대구에 가서 또 자기는 대구 사람도 아닌데 대구 사투리 쓰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다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 여러 방향으로 퇴행하는 정부다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